못 버는 거예요. 막 정말 100만 원 초반대의 급여가 찍혀 있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 족쇄를 차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해서. 단순히 직업은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걸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청년들의 취약계층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직업의 안정성으로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무원의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줄어들 뿐 아니라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도 공직을 떠나는 신입 공무원들도 늘고 있는데요. 퇴사를 선택하는 건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취업난이라지만 일반 기업을 다니다 퇴사를 선택하는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달라진 직업관을 이럴 수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공무원 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급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 인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청년들의 직업 선호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온 직업 공무원.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공무원 열풍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직의 경우 경쟁률이 181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50% 정도 줄어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한때 93.3대 1까지 치솟았던 구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매년 하락하더니 올해는 22.8대 1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생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좀 변한 것 같고요. 저의 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직장을 잡으면 그곳에서 평생 일하는 게 어느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요즘 세대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현직 공무원들도 스스로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3년차 미만의 퇴사자가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왜 그들은 어렵게 입사한 곳을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현직에 있는 한 공무원을 만나봤는데요. A씨는 사기업에 다니다가 7년 전부터 공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급여가 제가 24살에 그 생 신입으로 사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나이에도 월급 통장에 찍히는 게 200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가 29살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제가 돈을 훨씬 못 버는 거예요. 막 정말 100만 원 초반대의 급여가 찍혀 있는 거예요. A씨가 실수령액으로 받았던 금액은 100만 원 초반대. 미래를 꿈꾸기 힘겨웠다고 합니다. 저 애 안 가져요. 앞으로도 안 가질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지금은 둘만 힘들면 돼요. 근데 아이까지 힘들어질 게 너무 자명한 거예요. 뭐 연금도 안 준다는데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결국 내 자식한테 짐이 될 것이고 우리가. 박봉의 출산 계획조차 꿈꾸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직을 부추기는 요인은 또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뭐 국장님 모시는 날, 과장님 모시는 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리지 않는데 당신들이 무서울 게 뭐가 있냐.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족쇄 같아요. 그리고 그 안정성 때문에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도 안 잘리지만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도 안 잘려요. 그럼 계속 봐야 돼요. 그럼 이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 족쇄를 차고 있으니까 정말 관둘 게 아니면 저 사람한테 대항하면 안 되는 거죠.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리는 공무원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직장 갑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들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청년들도 잘못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오래 일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난 12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 대전시 공무원 노동조합 이용설 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문제를 개선해 적정 생활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임금 인상이 1.7%로서 생활하기에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기 때문에
인상률을 요구하고 청년 공무원들의 낮은 급여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가장 큰 처우에 대한 문제, 급여가 되겠죠.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들. 노동계에서는 이들의 급여를 개선하지 않으면 탈출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9급 1호봉이 177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달 열심히 일하고 해도 220만 원이 채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 전이고 그걸 떼고 나면은 사실 한 달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 개편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직업으로 인식을 받았죠. 정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불어서 임금 수준 같은 경우도 공무원은 과거에 공무원 연금이라는 강력한 노후 보장 체계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메리트 상당히 컸었는데 연금 개혁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생애 소득에 있어서의 소득의 요인이 좀 줄어들었던 거죠.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를 좀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다면 실제 당사자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오랜 수소문 끝에 퇴사한 공무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험 공부는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시험을 봐서 그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위에서 공무원이 이제 최고다 그러는 말도 많이 났고요. 안정성을 제가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조금 놀랐던 게 좀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바로 그냥 업무가 주어지고 인수인계라고 할 것도 뭐 그냥 2-3시간 정도 받는 정도가 끝이었고, 그러면서 실수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책임은 다 그냥 제가 져야 되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낮은 임금과 수직적인 조직 문화도 문제였지만 퇴사를 결심하게 한 계기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가 판사야? 네, 그렇게 말하고 막 난동 부리고 안에 막 들어오려고 하시고 이래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말리긴 했는데, 그래서 막 경찰 부르고 전부터 이제 쌓여오던 게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해서, 저는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단 사기업이라든지 다른 곳에 도전을 해보고 젊은 나이부터 공직에 도전하라고는 추천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청년층의 조기 퇴사 비율은 민간 기업에서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1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기성세대보다 청년층이 평생 직장에 대한 인식이 흐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의 돈을 버는 직업들이 훨씬 더 메리트 있고 청년들에게 더 멋진 직업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환경들을 구성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그런 변화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직업관은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우리는 대학을 찾아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용 안정. 저는 1순위가 자기 성장이고, 저는 1순위가 임금이고, 자기 성장? 단순히 직업은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일련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는 단순히 임금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안정적인 것보다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안정은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청년 세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듯해 보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가 되면 승진도 하고 또 그래도 권한도 커지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하는 건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결과에 익숙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좀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청년들의 달라진 직업관을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임금이 제일 중요하다. 내려주시고요. 나는 고용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도 없네요. 나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나는 조직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 아까 자기 성장을 1순위로 뽑았잖아요. 네. 왜 자기 성장을 1순위로 뽑았어요? 일단은 지금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되게 직업이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다른 직업을 갖게 돼도 자연스럽게 임금도 잘 받게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직장에 가든 취업도 안정적일 수 있을 거고. 고용 안정이 된 직장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나 이런 것처럼 좀 매일 똑같은 일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비하하거나 안 좋다는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공무원 준비하고 이러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한 곳에 종속되기를 싫어하는 자유로운 성향이 지금의 청년 세대를 규정하는 키워드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MZ세대들 특징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되게 즉각적인 어떤 피드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좀 더 본인을 연출하고 나타낼 수 있는 곳에서 본인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더 많은 결과물을 받고 인풋을 갖기를 원하죠. 청년들의 달라진 직업관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거는 주로 기업이라든지 고용주에 의한 종속성이 되게 강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 말은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또 자기가 일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종속성이 상당히 강한데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긴 하지만 청년들이 원격도 하고 재택도 하고 그죠? 그래서 장소의 유연성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과거처럼 고용 안정성보다는 좀 일하는 형태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청년들의 직업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저는 엔잡러를 꿈꾸고 있는데요. 하나만 하고 살기에는 너무 삶이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업에 대한 청년들의 변화된 가치관을 기업과 사회에서도 반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이걸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고 일하는 형식이 변할 때 기존에 우리가 설계했던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들이 이것들을 충분하게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청년들의 취약계층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의 사각지대가 커지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들의 울타리가 돼주기 위해서 얼마나 달라져 있고 달라질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제작진이 만난 청년들은 고용 안정성보다는 자기 성장과 임금을 좋은 일자리에 우선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직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재택근무, 유연근로제, 플랫폼 노동 등 노동시장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다양화된 노동시장에서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청년들이 없도록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서기 전 조치원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로 사람들이 유출되면서 이 침체기가 시작됐는데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조치원에서 주민들과 독립영화를 제작하며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청년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극장 중에 왕성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극장이 사라지고 나서 지역에 원래 계속 토박이처럼 사시던 어르신분들도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고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극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저희는 뭐 청주공항도 있고 하니까 국제영화제까지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다? 조치원에서 독립예술영화를 매개로 지역 극장을 짓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혜지입니다. 제가 그래도 저보다 형님이신데 여기 선배님이신데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한 점 못 갚아. 하나, 제가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옆에서 뺨을 때렸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독립예술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또 완벽한 형태의 극장을 짓기 전에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상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 관객을 좀 형성해 나가야겠다. 전국에 개봉하고 있는 독립예술 영화들 중에 한 편씩을 매주 개봉하고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상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군 보급품 막사로 쓰이던 곳이래요. 6.25 전쟁 때. 그래서 그때부터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진 마지막 건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치원 들어오게 됐던 이유인데 영화 김지훈 감독님의 반치광이 촬영된 촬영지예요.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뼈도 못 추리는구나. 자세는 영 안 나오는데 언감생심 기술부터 넘보는 초보 레슬러 임대호. 자, 팔도 보고 잘하네.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근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공간일 텐데 왜 이렇게 뭐가 없을까?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됐고 전 조치원이 아무 연고지도 전혀 없는데 진짜 그냥 이 공간 하나 보고 들어왔던 거라 항상 여기를 시작으로 저희가 모든 얘기들을 해왔는데 여기가 없어지면 저희가 그 모든 게 근간이 약간 없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독립예술 영화들을 보면 주제나 소재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진짜 옆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절대 생각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생각해 보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공간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올 것인가 생각보다 조치원에 젊은이들이 되게 많았고 또 세종 그 신도심 쪽에도 일을 하려고 자기의 연고지를 버리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에서 이런 문화 인프라들을 다 경험하고 오셨던 분들이니까 이 없음을 되게 많이 느끼셔서 되게 저희를 소중히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독립예술 영화라는 걸로 지역이 어떻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영화로 지역을 어떻게 다시 입힐 수 있는지, 또 영화 산업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라 그동안의 목표치는 다 이루긴 했어요. 그래서 상영회도 했고 지역 주민분들이랑 영화도 만들었고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영화 개봉이에요. 극장 개봉.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어진 영화를 중심으로 조치원에서 영화제를 하는 건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결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가지고 사장법에 돈 가져오라고. 이번 주까지 갚으라고. 아, 이번 연도 안에 갚을게요. 이번 주까지 갚으라고 못 보고 있어요, 나 진짜. 너 갚아! 아버지가 네가 사랑해.
너무 뻔뻔하게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 갔을 때 이제 감독과의 대화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일반인 배우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맞춰보라고 했거든요. 잘 못 맞추세요. 이걸 꿈으로 갖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기회를 얻은 적이 없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저분이 저렇게 눈물을 흘린 만큼 나는 저만큼 또 진심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큰일 했다라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처음에 오히려 매력적이었어요. 골목마다 느낌이 다 달랐고 가게마다 뭐 다 다른 풍경들이니까 사실 그게 아직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골목들과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도시에 있던 사람의 눈으로는 훨씬 더 아직도 매력적인 곳이에요. 지금 왕성길이라고 불리는 곳이 조치원의 시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 극장이 있었고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이 지역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조치원이 이제 교통이 다 지나가는 요충지다 보니까 대전이나 청주, 천안 뭐 다른 지역에서도 조치원에 영화를 보러 올 정도로 그 극장 때문에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극장이 사라지니까 지방은 아예 이런 영화가 존재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상영관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독립예술 영화를 좀 상업 영화처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 지금 현재의 영화 산업이 뭐 OTT 서비스 발전하고 뭐 하면서 극장이 되게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데 극장도 그렇게 조금 작은 형태로 변화하면 또 다른 문화가 그렇게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골목마다 작은 영화관들이 있어서 놀러 갔듯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어요. 나 자신도 믿지 못할 그 흥미랑 기적 속의 남자로 나는 다시 태어나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함께한 순간 이제 주말에 영화 됐지만 가끔씩 나는 그리워져요. 국내 가득한 첫사랑. 과거 왕성극장과 왕성길 주변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조치원이 독립영화를 통해 또 한 번 번성을 꿈꾸는데요. 지역 서점의 틈새 시장으로 독립서점이 생겨난 것처럼 독립영화 전용관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합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라지만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사회의 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사인 데스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